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재의 침전지 및 침사지의 설계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계산에 관계되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단순하게 공식을 외워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 원리를 기억을 하면서 단위 환산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단위의 기본 개념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수업을 조금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먼저 면적, 유량, 최적 공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리장의 형상, 다시 말해서 모양이 장방형과 원형 두 가지로 나타내죠. 자, 장방형이라는 것은 직사각형입니다. 따라서 지금 처리장의 단면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린 겁니다. 실제로는 아래쪽에 원형처럼 사각형도 경사가 되어 있다고 제가 첫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죠?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장방형은 다른 말로 직사각형이라고 하고, 자, 그럼 직사각형을 우리가 나타냈을 때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W와 L과 H의 길이가 서로 다른 것을 우리가 장방형, 직사각형이라고 하죠. 만약에 정방형이라는 정사각형은 어떻게 될까요? W와 H가 같아지고 W와 L이 같고 H가 다르죠. 반면에 정육면체는 W와 L과 H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놔야 되는 내용인데 통과 면적이 있고 수면적이 있고 유량, 최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 유량이나 최적보다는 면적이 통과 면적, 수면적 이렇게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헷갈려요. 쉽게 생각해서 통과 면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이 통과되는 면적이에요. 수면적이라는 것은 물이 가두어져 있는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 내용에서 통과 면적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물이 통과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하기 때문에 그 통과하는 면적을 계산하려고 하면 이 빗금친 부분이 되는 거죠. 따라서 빗금친 부분은 W와 뭐가 되는 거죠? H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통과 면적은 W 곱하기 H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수면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물의 면적이에요. 수면적은. 물의 면적이 뭐냐면 물이 가두어져 있는 면적입니다. 자, 이 면적은 이 면적과 동일하죠. 그래서 W와 뭐를 곱하느냐면 W와 L을 곱한 값이 수면적이나 표면적이 되는 거예요. 수면적과 표면적은 같은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통과 면적이라는 것은 물이 통과되는 면의 면적. 수면적이라는 것은 물이 가두어져 있는 면의 면적이라는 거. 자, 그리고 유량이라는 것은 속도의 통과 면적을 곱합니다. 수면적을 곱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유량이라는 것은 통과 면적의 유속을 곱한 값이에요. 반면에 최적이라고 하면 수면적의 뭐를 곱한 거냐면 깊이를 곱한 값입니다. 수면적의 깊이. 다시 말해서 가로, 세로, 높이를 다 곱하게 되면 최적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자, 반면에 원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원형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직경이 나와 있고 지금 H1과 H2를 측면의 높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처리되는 부분은 물이 여기서 처리가 되는 거죠. 아래쪽은 뭐냐면 물 처리가 아니고 설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경사를 둔 거죠. 따라서 지금 이 형태에서는 물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느냐 하면, 자, 물 자체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형태로 우리가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향유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단면적이라고 하면 직경이 나와 있을 때 단면적은 어떻게 계산하죠? 4분의 파이 d의 제곱. 따라서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입니다. 자, 그리고 유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유량이라는 것은 단면적에 뭐를 곱하느냐 하면 단면적에 속도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단면적 4분의 파이 d의 제곱에 유속 v를 곱한 값이죠. 반면에 최적이라고 하면 단면적에 뭐를 곱하느냐 하면 깊이를 곱해요. 자, 따라서 단면적이라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에 깊이 h를 곱하게 되면 최적의 단위가 뭐가 되는 거죠? 미터의 3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고 있는 원형의 최적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하나의 최적 V1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해당하는 최적을 하나를 계산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최적 V2를 계산해서 두 개를 더하면 최적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가 별개로 계산을 해야 되느냐면 생긴 게 서로 다르죠. 하나는 원통이고 하나는 삼각뿔이에요. 그래서 서로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먼저 V1을 계산을 하게 되면, 자, 단면적 4분의 파이 d의 제곱, 여기에 뭐를 곱하라고 그랬죠? 높이 h. 그래서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높이 h를 하면 V1이 됐어요. 그럼 아래쪽 삼각뿔 같은 경우에서는 직경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 직경이 있으니까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에요. 여기서 h2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모양은 그게 아니죠. 자, 원통형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세 개 중에 몇 개가 있어요? 한 개죠. 그래서 세 개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잘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자, 원통형 같은 경우에서는 최적 구하는 식이 첫 번째 V1에 해당하는 것과 V2에 해당하는 값을 더한다는 거죠. 왜? 아래쪽에 저부에는 경사를 두기 때문에 삼각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예제 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00m의 삼성포대의 하수를 처리하는 처리장이 있다. 침전지의 깊이가 3m, 폭이 4m, 길이가 16m인 침전지의 이론적인 하수의 체류 시간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나 체류 시간에 계산하는 공식을 모르는데, 그러시면 시간이 있는 걸 먼저 찾아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1000m의 삼성포대이라는 유량이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1000m의 삼성포대이 중에서 단위만 잘 보세요. 단위만. 여기서 내가 대의를 계산하고 싶어. 뭐를 없애면 되죠? 미터의 삼성을 없애면 돼요. 미터의 삼성을 없애려고 하면 문제 조건에서 미터의 삼성이 나와야 되죠. 그래야 곱하든지 나누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미터의 삼성이 있는지 찾으세요. 여기 보시면 침전지의 깊이가 3m, 4m, 16m예요. 이 세 개를 곱하면 뭐가 되죠? 미터의 삼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시간 단위가 분자로 나와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계산된 세 개를 곱한 최적의 값에서 뭐를 나눠주나요? 유량의 값을 나눠주는 거예요. 유량의 값을 나눠주게 되면 뭐가 나오죠? 대의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대의를 계산을 해서 정답에서 요구하는 최종 단위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3m, 4m, 16m를 곱했어요. 나누기 1000m의 삼성 per day.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나온 값을 hour로 고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정답에서 hour로 계산을 하라고 하니까, 여기서 hour로 계산하라고 하니까 여기 있는 day를 바로 하루는 24시간을 보정을 해서 바로 고쳤어요. 그러면은 4.6일이 나오죠. 그럼 이 시간 단위를 나는 잘 못 고치겠어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하세요. 3m 곱하기 4m 곱하기 16m 나누기 1000m의 삼성 per day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의 day라는 값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값이 나왔다. 그럼 이렇게 놓고 여기서 다시 우리가 계산하는 게 hour로 계산하라고 하니까 a day 곱하기 어떻게 하느냐면, 자, 하루는 이게 하루니까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에요. 그럼 day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루는 hour가 생겨야 되겠죠? 24시간. 그래서 이렇게 하면 day 없어져서 hour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연습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교재처럼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정을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수지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인데 나는 헷갈려요. 그렇게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기본식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기본식이라는 것은 주어진 값을 이용을 해서 나오는 단위에서 한 번 더 시간 단위나 다른 단위를 환산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내가 공부한 양만큼 항상 우리가 나온다는 그런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실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서서히 실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원형 1차 침전지에서 침전지의 유입 폐수량이 18,000m의 삼성포대이며 직경은 40m, 척벽의 유효 높이는 3m, 원추형의 바닥의 깊이는 1.2m, 그리고 톱니형 위어가 설치되어 있다. 여기에서 침전지의 최적을 계산하시오. 자, 그러면 이 조건 자체를 여러분들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자, 먼저 여러분들 직경이 얼마냐 하면 직경 D가 40m입니다. 그리고 척벽의 유효 높이가 H1이 3m예요. 자, 그리고 원추형 바닥의 깊이 H2가 1.2m예요. 자, 그럼 이 조건을 이용을 해서 뭐를 계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최적을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최적을 계산했을 때, 자, 모양이 다르니까 여기서 V1을 계산하고 여기서 V2를 계산을 해서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원형에서는 최적을 단면적 곱하기 H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최적은 단면적은 직경이 주어져 있으니까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H1. 자, 아래쪽에서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H2만 하면 안 돼요. 그죠? 왜? 여기는 삼각뿔이잖아요.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것 중에서 한 개니까 얼마를 곱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3분의 1을 곱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렇게만 식이 나오면 최적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최적을 계산하니까 식만 찾아내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대입을 해볼게요. 직경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느냐 하면 40m. 그리고 H1은 3m, H2는 1.2m, 그리고 3분의 1. 그래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형상만 잘 기억을 하시면, 그리고 공식이라는 것은 이 그림만 여러분들이 떠올리게 되면 공식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계산하시면 4272.58m의 삼성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를 조금 더 응용을 하게 되면 뭐를 계산하라고 하느냐면 시간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자, 여기서 어떻게 시간을 계산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조금 이해가 빠른 사람은 계산할 수 있어요. 왜? 자, 이 문제에서 뭐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되죠? 자, 잘 보세요. 여기에 뭐를 먼저 보면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폐수량이에요, 폐수량. 폐수량에 보면 뭐가 있어요? 시간 단위가 있어요. 자, 폐수량에는 시간 단위가 있는데, 자, 지금 이 시간 단위에서 뭐를 제거하면 되죠? 그렇죠. 미터의 삼성을 제거하시면 돼요, 미터의 삼성을. 그럼 미터의 삼성을 제거하면 대가 나와요. 그러면 바로 앞전 예제에서는 사각형이었으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주어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원형이니까 어때요? 원형 조건에서 최적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최적에서 지금 여기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최적을 계산을 했잖아요. 내가 지금 대의 시간을 계산을 한다고 하면 계산된 최적 4272.58m의 삼성에서 18,000m의 삼성 포데이를 나눠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데이라는 값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우로 계산하라고 그래. 그럼 한 번 더. 자, A라는 데이라는 값을 아우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데이가 위에 있죠.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우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 조건에서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문제를 푸는데 항상 이용을 하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쉬운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학습을 함으로써 제가 풀어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쉽게 문제를 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에 보시게 되면 자, 유량 Q를 우리가 유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V를 최적, T를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량이 가지는 기본 단위는 시간분의 최적, 미터의 삼성 퍼데이, 그리고 최적이 가지는 기본 단위는 미터의 삼성, T가 가지는 기본 단위는 데이입니다. 그래서 유량과
최적과 시간의 상관관계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상관관계를 보면 지금 우리가 예제 두 개에서 풀었던 체류 시간을 쉽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교재에서 유량과 최적과 시간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이함에 있어서 다 중요한데 그 중에 문제를 계산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한 개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세 개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그래요. 맞아요. 유량이에요. 왜 유량이 중요할까요? 그냥 유량이 들어와서? 그건 아니겠죠. 자, 여기서 세 개 중에서 유량이 중요한 이유는 단위입니다, 단위. 나머지 최적이나 시간은 단위가 한 개인데 유량은 단위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단위가 많이 들어가 있는 단서일수록 우리가 문제를 푸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량이라는 내용 한 개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자, Q라는 유량을 내가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단위가 미터의 삼성 per day잖아요. 미터의 삼성이라는 건 뭐예요? 최적의 단위예요. day라는 것은 뭐의 단위예요? 시간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최적 나누기 시간이 유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단위를 보면서. 그럼 이 유량 한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적이나 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요. 왜? 지금은 유량과 최적과 t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럼 최적을 계산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최적을 계산하려고 하면 유량과 시간을 대각선으로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적을 계산하려고 하면 유량 곱하기 시간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시간을 계산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간을 계산하려고 하면 최적에서 유량을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최적에서 유량을 나눠주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개론에서 반응조 했죠, 반응조. 반응조에서 1차 반응식에서, 자, 자, 1차 반응식이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T예요. 자, 여기에서 반응조가 CFSTR이나 PFR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어요. 자, 이 경우에 우리가 1차 반응식은 K 대신에 뭐를 집어넣죠? Q 나누기 V를 넣죠. 그래서 이 K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여기서 K를 계산할 거예요. K는 T의 역수예요. 그래서 T가 V 나누기 Q니까 K는 뭐냐 하면 Q 나누기 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Q 나누기 V를 K 대신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같이 사용하는데 우리는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분리해서 사용했을 뿐이에요. 실제로는 이게 다 연결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수면적 부하율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용어상으로 수면적 부하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적을 빼야지 출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덜 준다고 생각하고 수면적 부하율이라는 말보다는 수면 부하율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같은 용어는 뭐예요? 표면 부하율. 그래서 수면적 부하율과 표면적 부하율은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수면적 부하율이나 표면 부하율을 우리가 V0라는 용어로 나타내고 미터의 삼성 per 제곱미터 데이로 표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미터의 삼성 per day 시간분의 최적 뭐였어요? 유량이었어요, 유량. 자, 그리고 제곱미터는 뭐의 단위죠? 면적이에요, 면적. 그래서 유량에서 면적을 나눠준 값이 수면 부하율 또는 표면 부하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면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형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사각형에서는 면적이 두 개예요. 뭐죠? 수면적이라는 게 있고 통과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목에서 수면적 부하율, 표면적 부하율이니까 면적은 수면적이나 표면적 같은 말이죠. 수면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각형에서는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계속해서 단위를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서는 뭐냐 하면 기본적인 식이 수면적 부하율은 유량 나누기 수면적인데 유량이나 면적 중에 하나가 안 주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을 바꿔서 다르게 또 사용할 수 있거든요. 다른 조건으로. 그걸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유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죠? 유량이라는 것은 미터의 삼성이 최적이고 day가 시간이니까 최적 나누기 시간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최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죠? 면적 곱하기 깊이. 그죠? 따라서 면적 곱하기 깊이가 최적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면적 없어져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수면적 부하율은 뭐죠? 깊이 나누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면적 부하율 또는 표면 부하율은 두 가지로 계산할 수 있어요. 유량과 면적이 나와 있을 때 또는 유량과 면적이 없을 때 두 가지로 나타낸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면적 부하율이나 표면적 부하율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수면적 부하율이나 표면적 부하율을 V0라고 나타냈을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Q 나누기 A, A가 수면적이나 아니면은 표면적이에요. 그러면 이 조건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를 풀 때 여기서처럼 이렇게 계속 유도를 못 해요. 유도를 못 한단 말이에요. 유도를 못 하니까 Q 나누기 A로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H 나누기 T가 되니까 수면적 부하율은 두 가지로 계산을 하고, 자, 그때 나타낼 수 있는 단위는 미터의 삼성 per 제곱미터 day 또는 미터 per day.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위는 어떤 단위로 사용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문제를 푸세요. 자, 유량이 있고 수면적을 계산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식 이렇게 풀어야죠. 근데 유량이나 수면적을 계산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두 개 중에 한 개는 풀 수 있게끔 문제가 주어집니다. 자, 예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지름이 20m이고 깊이가 5m인 원형 침전지에서 BOD가 200mg/L, SS가 240mg/L인 하수 4000m의 삼성 per day를 처리할 때 침전지의 수면적 부하율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수면적 부하율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수면적 부하율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요. 자, 뭐가 있어야 돼요? 유량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유량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수면적이 문제 조건에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지름이 있어요, 지름. 그러면 지름에서 여러분들이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죠? 4분의 파이 d의 제곱. 따라서 지금 이 조건에서는 수면적 부하율을 계산했을 때 기본식에 의거해서 풀 수 있어요. 기본식에 의거한다는 것은 유량 나누기 면적. 자, 여기서 유량은 4000m의 삼성 per day로 주어졌고, 그리고 면적이라는 것은 직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4분의 파이 d의 제곱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대입을 해보시면 유량 자리에 4000m의 삼성 per day를 대입을 하세요. 그리고 면적 자리에 직경이 20m를 대입을 하시면 이 값이 면적이 되는 거죠. 따라서 12.73 m의 삼성 per 제곱미터 day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단위는 미터 per day로 사용을 해도 관계는 없어요. 팁에도 있는 것처럼 두 가지 단위는 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유량이 2만 m의 삼성 per day, 체류 시간이 3시간인 침전지의 수면적 부하율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침전지의 깊이는 3m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식은 항상 유량 나누기 면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2만 m의 삼성 per day라는 유량이 나와 있어요. 그럼 면적만 나오면 돼. 근데 조건 자체에서 면적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이나 면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식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유량 나누기 Q를 이용을 할 수 없으면 H 나누기 T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H라는 깊이가 여기 있네요. 자, 3m라는 깊이가 주어졌어요. 자, 그리고 3시간이라는 체류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깊이와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3m 나누기 시간. 자, 우리가 지금 정답에서 계산하는 게 day라는 단위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hour가 돼 있죠. 그래서 3시간을 day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
그래서 자, 우리가 hour를 day로 고쳤을 때 3시간 곱하기 하루는 24시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문제를 풀고,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뭐냐면 3을 바로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을 나누게 되면 여러분들이 hour라는 조건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럼 hour로 조건을 계산을 해서 한 번 더 보정을 해야 됩니다. day로. 그때는 24를 곱하면 되니까. 그죠? 자,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단위 환산입니다. 단위 환산. 특히 그 단위 환산 중에서 시간 단위를 환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제일 핵심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제거 효율. 제거 효율은 침강 속도와 수면적 부하율. 수면적 부하율 우리가 계산해 봤잖아요. 그래서 침강 속도와 수면적 부하율이 나와 있을 때 효율 계산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왼쪽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래서 침강 속도 vs로, 지금 여기서 침강 속도 vs로 정리를 하게 되면 v0라는 수면 부하율을 곱하기 효율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원료 위어 부하율이라는 것은 단위 길이당 유량을 뜻하는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 단위 길이당 미터의 삼성퍼데이가 유량이니까, 그래서 단위 길이당 유량을 이제 원료 위어 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계산했을 때 단위를 보고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장방형일 때는, 장방형은 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길이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반면에 원형일 때는 길이가, 여기 있는 위어 길이가, 자, 제가 설명을 조금, 자, 위어 길이를 나타냈을 때 사각형은 길이가 그대로 들어가요. 근데 원형은, 자, 원형은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원형은 길이가, 여기서 길이가 원의 둘레, 원의 둘레가 원주 길이거든요. 그럼 이 조건에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 뭐예요? D라는 직경이에요. 그럼 이 원의 둘레는 파이 곱하기 D로 표기하거든요. 그래서 파이 곱하기 D가 원의 둘레. 그러니까 직경보다 원주 길이는 파이배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각형보다는 주로 문제 10번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원형 조건으로 시험에서 주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 내용보다는 원형 조건일 때 원료 위의 길이를 계산하는 문제가 가장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예제 10번에 보시게 되면 원료판의 반지름이 10m, 일일 폐수량이 2000m의 삼성이라고 하면 원료 부하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단위를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미터분의 유량이에요. 그래서 유량 나누기 미터라는 것은 길이가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유량이 지금 얼마로 주어졌느냐 하면 2000m의 삼성 per 1, 다시 말해서 Q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할 것은 반지름이 10m예요. 그럼 직경은 얼마죠? 20m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을 했을 때 유량 2000m의 삼성 per day 나누기 파이 D를 하는데, 파이 D를 했을 때 반드시 2를 곱해줘야 됩니다. 왜? 반지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기억을 했을 때는 이런 문제를 실수하기가 쉬워요. 그냥 이거는 내가 아는 문제야. 그래서 원의 둘레에 집중하는 거예요. 원의 둘레는 파이 D, 원주 길이니까. 그러니까 파이 곱하기 문제에서 주어진 10m를 곱하면 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함정을 파는 거죠. 직경을 안 주고 반지름을 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주로 이렇게 직경보다는 반지름을 줘서 여러분들의 실수를 유도를 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속임수의 함정에 여러분들은 빠지면 안 돼요. 왜? 제가 지금 그 함정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수업을 끝나고 나면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반드시 한번 정리를 해서 확실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두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